그리고 요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외환죄를 빼버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물어봐야지. 왜 외환죄를 뺀 거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 석방돼서 나올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 1심 재판까지 6개월 안에 못하면 그냥 또 석방해서 내보내야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외환죄를 뺀 걸 제가 보면서 아 조은석 특검이 독하구나라고 생각을 든 게 외환죄는 지금 수사가 미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6개월 뒤에 왜냐면 이게 1심 재판까지 6개월이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방대한 사건이라 그러면 6개월 뒤에 다시 석방이 되려고 할 타이밍에 외환죄로 구속영장을 또 칠 겁니다. 일종의 쪼개기 같은 살라미. 거죠.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에 우리 부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대변인이시죠. 이제 부대변인님께서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검찰이 하지 않았다. 김용현 수사할 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랬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이번 이제 개혁신당 최고위원으로 출마 예정자인 김성렬 전 공보특보가 네. 계속해서 여기서 외환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했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맞장구를 쳐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조은석 특검이 확실히 머리가 좋고 실효성 있는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 수사하지 않아도 각종 언론사의 탐사 보도팀이 거의 70% 정도를 밝혀낸 정도. 외환 관련해서는. 외환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무인기를 보내잖아요. 네. 그럼 보통에 전기 모터 달린 걸 보낸다는 거예요. 조용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우리 차량도 전기차하고 휘발유차하고 경유차하고 소리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막 휘발유로 보낸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예, 시끄럽게. 그리고 걸리고 나니까 좋아하고. 박수치고. 예, 그러니까 나 보통 좀 우리가 봐줘. 김정은한테 걸렸으면은 바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너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럼 이거 무인기를 보낸 건데 안 들키라고 보낸 건데요. 근데 걸리고 나니까 경력금을 주잖아요. 300만 원. 박수 쳤대잖아요. 박수 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탐사 보도팀에서 많이 이걸 이렇게 밝혀냈고 또 그 전에 이미 100대 정도를 엄청 전에 사전에 수량을 다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계속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드론 작전 사령부가 23년 9월에 창설됐는데 그때 이제 그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드론 사령부가 창설되니까 바로 넘겼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걸 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터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언론들이 많이 밝혀내고 있으니까 네. 조은석 특검은 이거저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취재 거의 다 되면 와서 다시 확인하면 되는 수준이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환죄를 뺀 거는 그만큼 확실한 것만 일단 다루겠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걸 사적으로 집어넣었다가 야 이건 아직 혐의가 좀 안 됐는데 라고 하고 반려하면 안 되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일 2차 소환을 마친 뒤 약 17시간 만입니다.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죄명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직권남용 혐의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올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시 이를 저지하고 비아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봤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계엄 선포 이틀 뒤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연관됩니다. 결국 폐기되기는 했지만 특검은 이 과정이 증거인멸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환 혐의는 빠졌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면서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다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재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특검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조사가 끝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14시간 조사를 끝마친 뒤인 밤
11시 55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고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귀가 약 17시간 만에 나온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특검은 오늘 오후 5시 20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월 17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나온 수사기관에 의한 두 번째 구속영장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으로는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까? 이미 내란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기소 이후에 들어선 특검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과 외환 그리고 체포 저지 관련 혐의의 수사를 집중해 왔습니다. 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에 들어있는 죄명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환 혐의는 일단 빠졌습니다. 먼저 직권남용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피해자로 판단하고 심의에 참여할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파악이 됩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군경에 대한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등 말고도 이 혐의와는 별개인 혐의인 건데요. 네.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체포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한 혐의입니다. 네, 증거인멸 정황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장에 적시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새로 추가된 혐의입니다. 네. 앞서 저희 JTBC 보도로 특검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수사한다 이런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강희구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했고 윤 전 대통령도 결재했는데요. 문제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특검은 이 일련의 과정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외환 혐의는 왜 빠졌나요? 특검이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검은 군의 무인기 관련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외환 혐의 다지기에도 속도를 내왔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조사에도 외환과 일반 이적죄 혐의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이번 영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브리핑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수사 진행이 상대적으로 많이 된 혐의로 우선 신병 확보를 시도한 뒤에 추가적으로 외환 혐의는 규명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일정이 나오면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요. 만약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지난 3월 8일 석방된 뒤 넉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기각된다면 특검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특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로 취재하고 있는 내용들은 뉴스 말미에 특검 사무실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